이곳은 1982년의 노르웨이 남극기지. 미국인 제임스는 얼음 속 거대 생물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장난을 치고 사라졌을 때 그 생물체가 얼음에서 나와 사라집니다. 제임스는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기지원들에게 달려와 소리치는데 도대체 이들이 남극에서 발견한 괴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남극의 특정 위치에서 연구원들이 괴신호를 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신호가 발사되는 위치에 도착하고 그 근원지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집중했을 때 얼음이 무너지며 수송 차량은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우주선. 이후 세상에 이 우주선을 공개하기 전에 독점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던 그들은 미국에서 고고학자 케이트를 데려옵니다. 약 10만 년 전부터 얼음 속에 있었다는 우주선을 보고 놀랐지만 정작 케이트가 연구해야 하는 것은 우주선이 아닌 그곳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괴생명체. 해당 생물의 연구를 위해 우선 얼음을 통째로 발굴해내는데 이를 기지 외부로 이송하기 전 대표 과학자인 샌더 박사가 괴생명체의 샘플을 채취합니다. 박사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샘플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는데 지구의 생물이 아니라는데 모두가 축배를 들었고 이 타이밍에 제임슨이 화장실을 갔다가 괴생명체를 구경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연구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다같이 얼음이 있던 곳으로 가는데 괴물은 아직 녹지도 않은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각자 무기를 챙기고 괴물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개가 있었던 케이지가 처참하게 피범벅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은 연구소의 건물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곳에는 괴물이 숨쉬고 있었고 순간 연구원 헬릭은 괴물의 촉수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인 연구원들은 곧장 총을 쏴버리는데 괴물이 격렬히 움직이며 건물 위로 뚫고 올라가자 이번엔 건물을 통째로 불태워버립니다. 다행히 괴물은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이후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샌더 박사는 아직도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타 죽은 괴물의 시신을 챙겨 복부부터 열어보게 되는데 징그러운 장기 속에서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괴물에게 잡혀간 헬릭의 얼굴이었는데 케이트는 뭔가 다른 점을 포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괴물의 내부를 살피던 중 몇 년 전 헬릭의 팔이 부러졌을 때 사용된 티타늄 뼈대가 발견되는데 Henrik broke his arm last year. So if this was in his arm, what's it doing out of him now? 조사할수록 이상한 괴물의 내부였기 때문에 조직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I think you should take a look at this. 그리고 케이트는 현미경 너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Attacking Henrik's cells and then transforming into They're some... imitating his cells. 바로 괴물의 세포가 헬릭의 세포를 잡아먹은 뒤 모습을 위장하기까지 하는 것. They're imitating him. 이런 상황에 케이트를 연구소까지 데려다준 미국인들은 일정상 이곳을 떠나야 했는데 그런데 이때 화장실에 있던 케이트는 바닥에서 이를 때우는 데 사용되는 은의 흔적을 샤워실 바닥에선 흥건한 피를 발견합니다. 즉 불태워 죽인 괴물 외에 이미 연구원들 중 하나의 모습으로 위장한 괴물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헬기가 떠나지 못하게 케이트가 뛰어갔을 땐 이미 그들은 상공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카터는 케이트의 신호를 보게 되어
다시 내려가려 했는데 그때 헬기에 앉아있던 인원 중 한 명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케이트는 헬기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산 너머로 추락하는데 절망을 안고 다시 연구소 안으로 돌아왔을 때 샤워실에 흥건하던 피는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즉 아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Because no one can leave this camp. 그 와중에 노르웨이 연구원들은 남극 바깥으로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트는 아직 자신들 중에 괴물이 생존해 있음을 밝히는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은 조각들. It can clone cells but not inorganic material. It couldn't copy these, so it spit them out. 괴물들은 무기물까지 복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을 남긴 것인데 It is still here. 오히려 연구원들은 케이트의 말을 듣고 더욱 패닉에 빠져 이제는 다 같이 남극 바깥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You can't leave. You don't know what we're dealing with. 하나둘 자리를 비우자 연구원 줄리엣만 남아 케이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I know where they keep the keys for the vehicles. 그리고 케이트는 찾기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줄리엣의 모습을 한 괴물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창고에서 탈출해 도망갔지만 영문도 모르고 있던 연구원 중 한 명은 괴물에게 당했고 그때 연구원 라스가 달려와 해연방사기를 갈겨버립니다. 다행히 괴물들은 불에 치명적으로 약했는데 이후 모두를 불러 모은 케이트는 괴물들의 전염병적인 특성 때문에 줄리엣 외에도 괴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Still the monks. Could be any of us. 결국 연구원들은 누가 괴물인지 가려내기 위해 모두의 혈액 샘플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Yeah, we test each one of them. Yes. Adam and I can do that. 일부 연구원들은 실험실로 돌아가 혈액을 테스트하고 다른 이들은 무기를 챙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Who is that? 어둠이 내린 눈보라 속에서 헬기를 조종하던 카터와 제임슨이 돌아옵니다. 추락한 헬기에서 그것도 이런 날씨에 생존해서 돌아왔을 리 없다고 생각한 연구원들은 격리시켜 놓기로 하는데 We're preparing a test, and then we figure out who's who. 두 사람을 가둬놓고 케이트가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실험실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로 둔갑한 괴물이 의도적으로 불태운 것인데 이제 누가 괴물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Peter, give me a flashlight. 이빨 속에 은으로 떼운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입을 벌려 확인하던 끝에 그들 중 무려 4명이나 이빨에 어떤 흔적도 없었는데 Just go stand over there. 이들은 괴물이거나 평생 양치질을 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기로 합니다. Get Carter and Jameson and bring them in here. We'll check them too. Nej, men jag ska hämta amerikanerna. Ja, kom igen. 이후 케이트의 명령으로 두 사람은 헬기에서 생존한 미국인들의 입속을 확인하러 가는데 그들은 감금되어 있던 곳을 탈출한 상황. 다른 한편 연구실에선 충치파대 건치파로 나뉘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미국인들이 무기를 들고 진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물이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인들은 연구원 중 한 명을 죽이고 마는데 죽은 연구원을 확인하려던 그때 기름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났고 에드바드 박사가 기절합니다. 미국인들은 연구원 전체를 휴게실로 이동시키는데 그들이 에드바드를 부축하고 휴게실로 들어오고 있을 때 Put him over there on the couch. 그의 한쪽 팔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괴물이 에드바드였던 것인데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한 명씩 괴물에 감염되어 죽기 시작합니다. 과연 남극 한가운데에서 외부의 지원도 바랄 수 없는 연구원들은 생존할 수 있을지. 2011년 영화 더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더싱에 대해 딱 5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영화는 제작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존 카펜터 감독의 1982년 인기작 더싱의 리메이크로 기획을 한 것인데, 감독인 매티스 반 헤이닝겐 주니어가 이미 완벽한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것보다 영화의 프리퀄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했고, 그에 따라 1982년작의 프리퀄로 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2011년 더싱은 1982년 더싱의 리메이크이자 프리퀄이지만 애초에 더싱은 1938년에 발간된 소설 거기 누구냐의 영화화 리메이크작입니다. 세 번째, 영화의 감독인 매티스 반 헤이닝겐 주니어는 이 영화를 제작한 후 약 10년이 넘게 장편 영화를 하나도 찍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더싱 제작 당시 제작사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영화 제작에 회의를 느꼈고 다시는 미국 제작사랑 일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더싱은 2011년 9월 31일까지 제작과 촬영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불과 2주 뒤인 2011년 10월 14일에 최초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긴박했던 이유는 영화를 15세 관람가로 낮춰야 한다는 제작사의 요청 때문에 엄청난 양의 재촬영과 수정이 필요했고, 그 결과 시사회 2주 전까지도 제작진들은 빡세게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괴물이 묘사되는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5세 관람가라는 등급을 어떻게 통과했냐는 의문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더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